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남북국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남국은 신라를 이야기하고요. 북국은 발해를 이야기합니다. 즉, 신라와 발해의 문화와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교과서 70페이지고요. 첫 번째 신라의 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 사상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요,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고 불교의 사상을 발달시킨 대표적인 승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효대사가 있는데요.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 도중에 해골물을 마시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이냐?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교리보다는 이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멈추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탑을 이 6글자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아주 쉽잖아요. 6글자 외운다는 거. 굉장히 불교를 많이 믿게 되고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원효대사는 두 번째로 당시 불교가 서로 사상적 대립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고, 원효대사의 저술은요, 중국과 일본, 심지어 인도까지도 전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의상입니다. 이 의상대사는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요, 하나가 전체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존재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70페이지 밑에 보면 집이라고 놨을 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이런 하나하나들이 합쳐져서 집이 되고, 그리고 집에서 그러한 하나하나를 빼면 집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석사를 만들었고요. 천민도 제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초가 있는데요. 이 해초는 중앙아시아를 통해 천축국, 즉 인도까지 갔다 오는 길을 기록하여서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융성한 불교 문화에 이어 통일신라는 유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유학의 발달로 인해 뛰어난 문장가와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먼저 3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수는요, 외교 문서를 잘 작성했고요. 설총은 이두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두란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로 바꿔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김대문은요, 화랑세기와 고승전 같은 책들을 저술했고요. 네 번째 이제 이 원성왕,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독서 삼품과를 실시합니다. 독서 삼품과는 무엇이냐? 독서, 바로 책을 읽는다는 뜻이죠. 어떤 책을 읽겠어요? 유학이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상중하품, 총 3품으로 나누어서 이 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주는 것을 독서 삼품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당나라에 외국인을 위한 시험이 있었어요. 외국인 시험. 여기에 합격하면 당나라 관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시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빈공과입니다. 빈공과에 급제하는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신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교과서 71페이지 그대로 내려와 주시면요, 기술의 발달입니다. 신라에는요, 수학과 의학을 가르치는 박사들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불교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제지술, 즉 종이 만드는 기술과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이 경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신라인들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불경을 베껴 적은 종이라든지 금속 공예품, 그리고 신라의 종이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낸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종은 대표적으로 성덕대왕 신종이 가장 유명한데요. 자세한 내용들이 교과서 71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72쪽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문화는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죠.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요. 또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고요. 말갈 문화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문화가 혼합된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국제성을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발해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나 유물들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정해공주묘. 두 번째,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정해공주묘는요, 고구려 양식의 천장 구조인 모가 점점 줄어든다 해서 모주림 양식으로 만든 모주림 천장으로 만든 이 정해공주묘가 있고요. 정효공주묘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한 가지만 잘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의 문화를 수용했는데요.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서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을 건설했습니다. 상경성이 어디죠? 맞습니다. 발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수도를 장안성을 본떠서, 당나라의 수도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한 당삼채,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당삼채는 당나라에서 세 가지 채색을 섞어 만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삼채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것의 영향을 받아 발해삼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교과서 72쪽에 당삼채와 발해삼채 유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갈 문화로서는 흙무덤을 볼 수 있고요. 말갈식 토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갈 문화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해 문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고구려는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그렇죠, 태학이 있었고요. 신라는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신문왕 때 만든 국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해에는 뭐가 있다? 주자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해 문화를 살펴봤는데 또 특징적으로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영꽃무늬 기와가 있습니다. 이것은 7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73페이지입니다. 교과서 73페이지에는요,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외 교류란 다른 나라와 문화와 물건 등등을 교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라의 대외 교류를 살펴보면요, 신라는 당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당나라에 사절이라든지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무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당나라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국 신라인들이 모이는 곳이 생겼습니다. 창장강 일대와 산둥반도 일대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요.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뭐라 불렀냐? 신라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본에는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수출했냐? 유기그릇이라든지 고급 직물, 약재 등을 수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크로드와 바닷길을 따라서 서역에서부터 당나라로, 당나라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일본으로 신라가 가운데 있으면서 중개무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주로 무역이 됐던 물품은 무엇이 있냐면요, 향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신라시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국제무역항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당은포가 있는데요. 당은포는 당항성,
기억나시나요? 이 경기도 수원 지역에 있는 신라가 당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 기억하시죠? 이 당항성 옆에 포구가 있는데 그곳을 당은포라고 불렀고 이곳이 국제무역항으로 주로 당나라와 교역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경주, 수도인 경주 근처에 울산항은 서역 사람들, 당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많이 모이게 되면서 정말 국제무역항구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이제 발해 대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은요. 국제도시가 됐는데요. 이 국제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는요. 첫 번째, 당나라 또한 국제성을 띠고 있었는데 아까 보았듯이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상경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상경성을 기점으로 해서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라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상경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경성으로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길에 도라는 게 길이죠. 이 길의 효과가 무엇이냐면요. 길로 가다 보면, 정비된 길로 가다 보면 물품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편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나라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고요. 세 번째, 신라와는 친선관계를 맺게 된 이후부터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친선관계를 통해서 신라와 교역한 길이 신라도입니다. 네 번째로서 이 길들과 달리 이 초원길로는 유목민족과 교류를 했는데요. 주로 담비 같은 것들을 교역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서 남북국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인데요. 통일신라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면서 사찰 건축이라든지 불교 조각, 공예품 등 불교 예술도 같이 발달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때 유적으로서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는요, 불국토, 부처님 나라의 그 영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불국사 안에는 대표적으로 간결하게 만들어진 3층 석탑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진 다보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석굴암이 있는데요. 석굴암은 완벽한 수학적 비례와 건축 기술로서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으로 불상 조각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석굴암 본존불상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남산입니다. 경주에 가보면 이 남산이 있는데요. 남산에는 사찰터라든지 불상, 탑 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산을 야외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넘어와서 발해 불교 문화입니다. 발해 불교 문화는 주로 절터가 수도 근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불교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불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있지만 이불병자상, 하마 4년면 불비상, 이러한 불상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석등이 있는데요. 석등은 이 연꽃무늬가 가장 대표적인 무늬로서 이 연꽃무늬를 봐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요, 묘탑이 있는데요. 묘탑은 묘를 만들고 나서, 즉 무덤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탑을 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묘탑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영광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서 70페이지, 71, 2, 3, 4, 5페이지까지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